안녕하세요. 단열한 부자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건설 기능인이시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이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이트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제 오늘은 영상이 좀 길 수도 있긴 한데 뭐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바쁘신 분들은 이제 복지 부분으로 넘겨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본인이 이제 건설 기능인, 즉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주변 지인 가족이 이제 건설 기능인이시라면 꼭 참고하시면 좋을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었고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 좋은 기회를 많이 마련했어요. 이제 건설 근로제, 이제 건설 근로자 이제 공제라고 하는데 이제 오 할 정도로 이제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들이 있지만 대부분 건설 기능인 분들은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이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뭐 이유는 간단해요. 뭐 인터넷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 건설 근로자 공제라는 곳을 막 알려주고 소개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현장마다 안전교육을 가도 이 건설 근로자 공제라는 것을 언급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 먹어야겠죠. 이제 건설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 현장 퇴직금이라 하는 퇴직 공제를 관리하는 곳인데 뭐 이제 건설 현장에 대한 모든 기반을 관리하는 곳이겠죠. 정부같이. 뭐 정부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복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쌓인 퇴직금이 얼마인지 며칠을 쌓았고 어떤 업체에서 일을 했는지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들이 추후에 이제 퇴직을 하고 받는 퇴직금이라 생각하시면 되며 현재는 1일에 한 4,800원 정도 이제 매년 바뀌고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자카드, 경력증명서 같은 것들도 요즘에 시행하고 있어서 지금 발급이 가능한데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것들은 이제 추후에 영상으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복지 지원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무료 취업 지원 사업과 건설 기능 향상 훈련 이제 취업 관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한정적인 업종들로 인해 이제 선택의 폭이 좁다는 단점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비인기 업종이라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입문하시거나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 정도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복지 부분이에요. 복지 서비스인데 이 사이트만 와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11가지 정도 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 중에 뭐 다 받아먹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살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한두 개 정도는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체보험이에요. 단체보험. 이거는 저는 작년에 가입했고 올해는 가입을 안 했었는데 1년 단위더라고요. 이제 무료 의료 실비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건설 근로자에 한해서 신청 자격은 웬만한 복지는 퇴직공제 적립일수 1년 이제 250일 이상이고 그 연도 아니면 작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분들 한해서 많이 해요. 이제 이게 기본 베이스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크게 보는 것들도 있어요. 뭐 장학금 같은 경우나 그런 거는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한데 보통은 이 조건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청 기간은 이게 연중 접수예요. 이제 10,000명 이번 연도는 10,000명이네요. 작년에는 5,000명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10,000명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됐든 보험이 공짜로 들어주는 거거든요. 이제 보험 해당 항목들도 밑에 볼 수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셔서 자기의 해당 사항이 된다 그러면 접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비보험 없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없으신 분들 많으니까 이걸로 무료로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이거는 매년 있어요. 매년. 근데 저는 솔직히 현장 바꿀 때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서 이 종합건강검진을 안 받아봤거든요.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뭐 혈압이 높으시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거 조건이 되시면은 추천하고, 이게 2,000명 한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숫자예요. 생각보다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빨리 하셔서 무료로 건강검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250일 이상이고 근로내역 100일 이상, 이게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종사했고 지금 너가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복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들은 생각보다 있어요.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녀분들이나 지인분들 통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결혼 지원금도 받았고요. 출산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이제 결혼 지원금은 말 그대로 결혼을 하면 주는 거예요. 1회 50만 원이고요. 최초 1회입니다. 이제 최초의 1회, 뭐 재혼이더라도 처음 받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그 전에 결혼해서 뭐 결혼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면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남편이 근로자거나 와이프가 근로자건 상관없습니다. 한쪽에서만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50만원 꽁돈으로 받죠. 이것도 근데 매년 바뀝니다. 매년 금액이 조금씩 상이한 것 같은데, 저 때가 제가 17년도에 결혼했으니까 18년도에 신청했거든요. 그때도 50만원이었나? 하여튼 제가 결혼한 시점에 금액이 10만원씩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신청 안 해도 돼요. 아마 유예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니까 한번 다음 해 금액이 좀 오르면 그때 신청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출산지원금, 이거는 첫째 30만원, 둘째 40, 셋째 50, 넷째 60, 다섯째 70 이렇게 받습니다. 저는 첫째 있기 때문에 30만원 받았고요. 이제 유산 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근로자에 한해서예요. 이제 만약에 남편이 근로자고 여성은 뭐 주부거나 직장인이다. 근데 좋지 않게 유산을 하거나 사산 시에는 남편이 근로자일 경우에는 받지 못해요. 무조건 여성분이 건설 근로자여야 유산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그 근로자여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니까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서, 꽁돈이니까 꼭 받으세요. 꼭 정말 좋습니다. 이거 연중 뭐 목표 인원 뭐 2,400명 이렇게 써 있는데 인원 안 되면 2023년에 신청하면 됩니다. 뭐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생각보다 널널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아마 지자체에서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취약자녀 지원인데 이거 연중 접수 받고 있고요.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취약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이제 책가방이나 학용품, 이제 학교에 갈 수 있게 뭐 용품 같은 거 살 수 있게 이제 복지하는 시스템이에요. 20만 점, 뭐 현금으로 20만 원 생각하시면 되지만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고요. 지자체 저희 경기도 남양주시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이게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 조건도 1300명이네요. 1300명. 초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가 지원, 이거는 이번 연도에 마감이 됐어요. 저도 이거 넣어봤는데 이건 좀 애매하더라고요. 코로나 전에는 여행을 보내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해외여행해서 뭐 부부끼리 보내주거나 이렇게 보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잠시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하는 것 같은데 복지 포인트를 줍니다. 뭐 여행이나 공연, 뭐 문화적인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복지 포인트를 주는데 이거는 솔직히 좋아요. 이거 금액적으로도 좋고 굉장히 좋은 복지긴 하지만 이거는 허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2,000명이라는 인원을 뽑아요. 이번 연도에 7,000명 지원했거든요. 근데 뭐 해볼만 하잖아요. 솔직히 7,000명인데 2,000명 뽑으면. 문제는 이 퇴직이 적립일수 뭐 100일, 이거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1순위는 다자녀입니다.
2순위 고령, 3순위부터 이제 근로자를 위한 적립일수나 이런 건데, 솔직히 이번 추가 지원도 좀 어이가 없었던 게 1차 다자녀에서 모두 끝이 납니다. 청약을 하더라도 뭐 1순위 다자녀, 뭐 2순위 고령, 3순위 뭐 적립일수 이러면 보통 1순위 다자녀 뭐 30%, 2순위 고령 30%, 뭐 3순위 뭐 적립일수 뭐 20%막 이런 식으로 해서 퍼센트로 나눠서 추첨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게 공평하고요. 하지만 이 건설 공제에서는 1순위 다자녀 여기서 2,000명이 다 차면 그냥 2,000명 다 줍니다. 뭐 30명, 30% 이렇게 퍼센트 나뉘는 게 아니고 다자녀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고령이거나 뭐 적립일수 많거나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뽑을지 모르겠는데 이 밑에 거는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동점일 때 하는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건설 하나로 전자카드까지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다자녀에서 커트라인이 됐어요. 2,000명이 다자녀가 보니까 초반이 6명 이상이신 분들도 있고요. 보통 대개 5명에서 3명, 보통 그냥 4명에서 5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커트라인 100% 커트라인은 3명이었고요. 2명이 간당간당하게 뭐 몇십 분 당첨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명도 힘들더라고요. 2명도 자녀 1명 있는 분들 혹은 자녀 없으신 분들은 이 휴가 지원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신청 하나만화입니다. 무조건 자녀가 2명 이상, 2명도 좀 그렇다, 3명 이상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신다고 보면 돼요. 2,000명이 커트라인이 다 이거 1차로 끝났더라고요. 이게 뭔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혜택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래 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건설 기능이시는데 이걸 몰랐어요. 대학 다닐 때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건설 근로자 자녀 장학금이에요. 장학금. 뭐 장학금 제도가 많더라고요. 대학 자녀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 100만원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이란 중복수에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국가장학금이 아마 일용직 근로를 하시면은 국가장학금도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직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수익을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완전 진짜 돈을 벌어도 사람 취급을 안 해줬어요. 그만큼 등급이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 인원은 1학기에 500명, 2학기 500명.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100만원씩 주는데. 그리고 이제 조건은 비슷합니다. 그 대신 2년제 이상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발 기준 확인을 하시고 서류도 꼼꼼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하세요. 꼭.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용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협성 장학금이죠. 이건 좀 많이 큰 거예요. 이건 아마 마감된 것 같은데 22년 신청 마감인데 선발 20명. 아직 마감 아닌 것 같네요. 이거는 완전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 이거 보조금이죠. 이거를 전액 지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신입생, 재학생 모두 선별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학점이나 뭐 등급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은 가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명이기 때문에 20명이라서 굉장히 많이 뽑진 않아요. 많이 뽑진 않지만 한번 해서 되면은 대박인 거죠. 이러면 그냥 학교 다니는 내내 대학금 등록금 다 내주고, 그러면 국가장학금 나오고 뭐 나오면 솔직히 다 용돈 다 목돈이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신청하세요. 매년 신청하세요. 매년. 대학 보통 2년에서 5년까지 다니니까 매년 신청을 하세요. 대신 이게 조건이 좀 빡세요. 총 적립일수 756일 이상. 이 756일이 뭐 어떻게 보면은 252일을 1년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그거 채우기도 좀 벅차거든요. 그렇게 채워도 이제 건설 일을 한 3년에서 4년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 일수 채우려면
실질적으로 채우기 시작했던 게 14년도, 12년도도 솔직히 잘 안 채워졌고 한 15년도 그때부터 좀 잘 적립을 제대로 신고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꽤 오래 했어야 됩니다. 진짜 뭐 한 달에 맨날 일하고 1년 내내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못해도 제가 봐서 한 5년 이상은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바짝 하면 한 3년 3, 4년 정도면 채울 수 있긴 한데 쉽지 않고요. 한 5년, 뭐 넉넉하게 한 4, 5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네요. 이것도 최대한 빨리, 만약에 마감이 안 됐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알았다면 신청이나 해볼 텐데 학점이 안 됐겠죠. 학점 됐을라나? 한참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 이것도 좋아요. 이거 메가스터디거든요. 메가스터디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메가스터디는 유명하죠, 온라인 강의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차피 인강 들어야 되니까 이거 꼭 신청하셔가지고 뽑히시면 무료로 인강 받으시고 어머님, 아빠,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자녀분들도 이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저 또한 그렇게 해주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녀를 두고 있어야겠죠. 고교생 자녀를 두고 있어야 되고, 정부 포상, 이거는 뭐 포상 개념인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 극소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포상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받아보고 싶다. 이거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그리고 취미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진이나 영상 같은 취미. 그래서 건설공제에서도 이 이미지 같은 거 해서 당선자 뽑습니다. 그래서 공모전 내고 있고요. 당선되면은 뭐 좋은 거 받겠죠. 이런 건 확인하시면 되고, 출품 규격 같은 거 확인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마 21년도엔 했었는데 22년도엔 아직 안 한 것 같거든요. 22년도엔 안 할 거, 이건 모르겠네요. 이거는 22년도에 안 할 것 같은데, 이거는 공지사항 같은데 잘 보시면은 수시로 올라와요. 수시로. 그러니까 수시로 올라오니까 그때그때 캐치를 잘 하셔서 이벤트 같은 거, 이게 원래는 11개가 아니었어요. 이게 계속 추가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기 공모전, 이거는 몇 월이더라? 3월인가? 그때 끝났어요. 이거는 끝난 건데 내년에 한번 신청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해볼만 해요. 저도 신청했다가 떨어지긴 했는데, 공모 주제는 이제 수필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수필 한글 켜놓고 한 A4 용지 한 장에서 2장 정도 분량만 쓰면 되거든요. 그때그때 이제 기준이 다르긴 한데, 뭐 건설공제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혹은 가족 간의 사랑, 아니면 내가 체험했던 거, 수혜를 받았던 거, 혹은 복지 서비스, 취업, 훈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건설 현장에 대해서 주제를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신청했을 때는 건설 근로자 본인이 아니어도 됐어요. 근로자를 둔 자녀나 지인 아니죠, 가족이면 신청이 가능했던 그런 공모 주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좋다. 이것도 떨어졌네요. 제가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 했거든요. 단체 보험도 했었고, 결혼, 출산 지원금 받았고, 휴가 지원했다가 광탈했고, 수기 공모전 광탈. 제가 건설 장학금을 한 번 받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너무, 제가 학교 끝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장학금을 한 번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협동 장학금은 생각도 못했고요. 다른 건 아직 못 받아봤는데, 사진 영상 공모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건 해보고 싶고, 저희 아이 초등학교 만약에 가면, 한참 남았긴 한데 한 5년 남았죠. 가면 이것도 한번 신청해보고, 건강검진은 이번에 한번 받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소진되니까 4월 1일부터 하니까 얼른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많아요. 너무 다양한 게 많고, 이 어플도 있거든요. 건설 근로자 공제라는 어플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공지사항 같은데 잘 보시면은 알림사항, 여기에 수시로
뭐 업데이트 되니까 참고하셔서 뭐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벤트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서포터즈도 모으고 별게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들어오셔서 해당 사항 있으신 복지는 꼭 챙겨 먹으세요. 꼭 챙겨 드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